네, 방송국이니까 참 좋군요. 네, 여러 가지들이 제가 혼자 했으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만졌어야 되는데, 네, 많이 챙겨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송은 오늘 처음 해봅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가 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좀 신청하시고요. 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다른 재미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거제가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시면 증권방송 아시아경제TV, 경제TV를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LNG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곳에서 LNG 배를 여러 척 수주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식도 많이 오르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가 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제 아파트를 찾다가 최근에 반등한 모습들을 좀 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아까 음마아파트와 압구정동, 죄송합니다. 음마아파트와 강남의 집값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제 아파트와 그런 시점을 한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거제의 아파트값 차트인데요. 이거는 KB에 나와 있는 자료이고요. 이게 엑셀로 그려봤더니 파란색은 매매, 빨간색은 전세인데요. 그냥 파란색 위주로 보시면 거제가 최고 고점이 됐던 지역이 이때쯤이 최고 고점이었고 말 그대로 14년, 15년, 16년도부터 더 이상 오르지 않다가 약 2, 3년 동안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2, 3년 동안 거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여러분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드릴십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드릴십이라는 것을 이제 몇 척을 갖고 있는데 그게 처분이 잘 안 되고 조선 경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조선업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 안 좋았던 시점과 그리고 입주가 겹쳐가지고 집값이 전세가 빠지면서 매매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졌는지 지금 봤더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리고 싶었던 주식시장과 집값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2011년도, 2014년도가 고점인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이때부터 집값이 빠지는 시기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거기에다가 17년, 18년은 우리 아는 것처럼 거제에 입주가 많았습니다. IMF도 없었던 거제인데요. 주식시장과 함께 그 조선업과 함께 최근에 굉장히 안 좋다가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도, 18년도 9월 정도부터 주식이 다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집값에 다 묻어 있습니다. 거제에서 최근에 반등한 아파트라고 하는 수월동의 자이 아파트인데요. 수월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아파트 단지가 17년, 18년도에 입주가 제일 많을 때 과거 7억에서 3억 7천에서 2억 7천으로 1억 정도가 빠졌었는데요. 약 25% 정도 빠졌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격이 반등한 단지인데요. 33평의 105제곱미터의 가격이 과거 2억 3천이었던 굉장히 저렴했는데요. 1억 4천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반등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나온 지가 한 두어 달 되는데요. 공교롭게 그 시점이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시점 또는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과 결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거에 입주가 이제 끝나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의 입주 물량은 18년 4월 달에 입주가 거의 끝났는데요. 더 이상 공급이 없다라는 호재라기보다 공급이 없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또 경기가 좋아진다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단 재미나게 주식 차트랑 그 지역의 집값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음마아파트랑 강남구의 모습과 주식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제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러한 증권시장과 실적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앞으로 조선주가 오르면 거제가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추가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거요? 공급 물량이 많으냐, 전세가 많이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유익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급이 끝나면 그러면 무조건 다 오릅니까? 최근의 패턴은 또 그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 자산 위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각 지역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자, 땅값이 주식시장하고 상관관계가 있군요. 새로운 접근법 좋네요.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가 시장을 음미하는 여러 가지 인계철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리두리 여러 번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막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런 통합적인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각자 살고 계신 집 값의 차트가 있다면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빠질 때는 얼마나 과거에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그냥 당장 집을 사야 되는지 또는 내일 당장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만의 그런 방식들을 좀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약 한 30분 정도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거를 똑같이 느꼈습니다. 10년 전에는 굉장히 시간이 천천히 갔거든요. 그때는 혼자서 막 강의하면서 막 혼자서 이렇게 녹화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댓글도 보고 하니까 참 좋네요. 네, 거제 하니까 참돔회 먹고 싶네요. 네. 물론 이제 거제란 지역도 이제 지방 시장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산업이 좋아지느냐라는 부분도 동시에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최근에 GM 사태가 있었던 창원이라든지 또는 삼성, 르노 자동차 문제가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입주 물량과 그리고 그 산업군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같이 봐가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는 시간이 거의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강남의 집값이 그렇게 일단은 조정폭에 거의 많이 와 갔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 의미해 보게 됐는데요. 언제가 바닥인지는 사실은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좀 준비해 보고 그런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늘려갈수록 우리가 이제 이런 부동산을 바라보는 또는 투자를 바라보는 또는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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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